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왜 각종 영양제 성분에 대해 주로 부정적인지, 딱 좋다는 그런 건 안 다루나요? 시작처 승인이 무슨 의미인가요? 그나리님은 왜 제품을 판매하고 계시나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그나리 김현입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효과에 대해 갑론을박이 많죠? 오늘은 시중 건강기능식품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 답을 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문제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왜 각종 영양제 성분에 대해 주로 부정적인지, 미사하게 도움이 된다? 딱 좋다는 그런 건 안 다루나요? 네, 정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으로 그나리를 만들기 시작할 때 의사인 제 친구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시중에 대다수 건강기능식품에 근거가 되는 연구들이 문제가 많다.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들은 근거의 질이 너무 떨어지면 효과가 불분명하다.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내과 있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건 효과가 없다, 이게 아니라 어떤 게 효과가 있다, 이거인데 사람들이 효과가 없다고 하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다들 뭔가 좋다고 콕콕 집어주는 거 그런 거 좋아하잖아. 실제로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제가 계속 일부 성분들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면 효과가 없거나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건강기능식품 업체와 관련된 분들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이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라는 압박이 주는 권유를 꽤 여러 번 받았었어요. 심지어 저한테 돈을 줄 테니까 특정 성분이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달라는 제안들도 꽤 여러 들어왔었는데요. 이 중에서는 뭐 다들 잘 아시는 굴지의 국내 대기업들도 몇 군데 있었어요. 사실 저도 돈이 없기는 하지만 밥은 굶어도 신념으로 사는지라 당연히 전부 거절을 했죠. 애초에 저는 상업적으로 잘못 알려진 건강기능식품의 잘못된 부분이나 과장된 부분을 바로잡고 효과가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말을 하고, 반대로 진짜로 많은 연구들에 의해 검증된 성분이라면 어떤 조건 아래 필요한지를 알려서 사람들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알게 하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니까요. 지금 한국 내 연간 4조 원이 넘는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이 중 대부분은 값비싼 똥과 오줌을 만드는 데 이용되거나 일부는 밥 한 숟가락만큼도 안 되는 에너지원으로 우리의 몸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고함량을 먹어야 한다고 시중에 많이 홍보되고 있는 비타민 B나 비타민 C들은 고함량으로 먹었을 시 대부분 오줌으로 빠져나가고, 유산균은 정말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값비싼 황금똥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고요. 심지어 긍정적인 효과는커녕 반대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배변 활동을 증진시킨다면 시중에 정말 많은 다이어트 제품이나 배변 보조제에 굉장히 무분별하게 알러전과 같은 자극성 화제가 남용이 되고 있는데요. 섭취 후 일시적으로 변이 잘 나오기는 하지만 장기 섭취를 하면 오히려 변이 더 잘 안 나오거나 대장 무력증, 대장 흑색증 등의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뭐 알로이제닉 같은 성분은 먹으면 안 되는 성분이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 권장하기 어려울 뿐더러 장기간 섭취하기도 부적절한 성분이에요. 소량으로도 효과가 강하면서도 빠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안전한 성분이라면 이걸 넣어서 정말 많이 판매하시더라고요. 참 이게 더 건강해지고 싶어서 먹는 건데 역효과가 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낭비되는 이 4조 원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성분을 먹는 데 사용된다거나,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더라도 담배를 끊는 데 사용된다거나 국민보건 캠페인 등에 이용된다면 정말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는 큰 액수거든요. 우리는 더 건강해지고 싶어서 돈을 쓰고 노력을 하는 것인데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고 또 어떤 것은 건강을 악화시키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연구들을 검토하여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컨텐츠로 만들어 알리면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 어려운 논문을 읽지 않더라도 어려운 지식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성분을 구매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모든 건강기능식품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 성분들은 특정 조건 아래 효과가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영상을 통해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는 엽산이 태아의 신경관 결손의 발생 위험을 낮춰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근거의 등급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국가의 모자 보건 사업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외에 임신 중기부터는 산모의 혈전량 증가나 태아와 태반의 발달에 필요한 철분을 보충하기 위해 철분을 섭취한다거나,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분들께 칼슘과 비타민 D로 뼈의 밀도를 감소하는 속도를 늦춘다거나, 하루에 1000kcal 이상의 많은 양의 식사를 제한하시는 분들께는 모자란 영양 보충이 필요하다는 등의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모두 특정 조건 아래에서 특정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을 누구나 다 먹기만 하면 저절로 더 건강해지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황금똥을 싸는 거위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나리에는 특정 성분이 효과가 없다고 설명하는 컨텐츠가 많기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과가 없는 성분들은 지금처럼 근거를 토대로 효과가 없다고 계속 말을 할 예정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최근 연구들에서 효과가 점점 더 입증되는 성분들도 일부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근거의 질이 높은 최신 정보들을 가지고 근거를 토대로 명확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식약처 승인이 무슨 의미인가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식약처 승인이란 것은 국가 단위의 큰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은 과학적인 혹은 의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은 아니에요. 식약처에서는 연구의 크기가 작더라도 소수의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할 수 있고 이론적 기전을 설명할 수 있으면 건강기능식품으로 효과가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소규모 임상시험들은 실험 내열적인 오류인 바이어스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또 제약회사나 기업에서 식약처에 건강기능식품을 통과시킬 때 효과가 있다는 연구만 제출하지 효과가 없다는 반대되는 연구는 당연히 제출하지 않겠죠. 효과가 없다는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고 우연에 의해 유리하게 나온 데이터만 제출할 가능성도 모두 실험 내적 오류에 해당이 돼요. 이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의 허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터무니없는 건강기능식품들도 허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면 과학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러한 실험 내적인 오류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반대되는 결과를 발표한 연구까지도 비교 분석하고 논쟁을 하며 다른 사람이 실험을 해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실험 간 차이가 생긴다면 그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오랜 시간 검증을 해야 해요.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인정했다는 것은 소규모의 임상시험이 통과됐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며 아이러니하게도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게 식약처에서 무조건 잘못을 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고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수많은 행정을 유지하기 위해 일률적인 기준으로 관리를 해야 하다 보니 맞는 기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연구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올리고 더 까다롭게 건강기능식품들을 허가하여 건강기능식품 제도 자체를 국민의 보건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그나리님은 왜 제품을 판매하고 계시나요? 제가 이 부분은 자기소개 편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중에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건강기능식품들로 이상 반응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좀 솔직하게 말해서 건강기능식품 업자분들께서 만드는 제품들을 보면 좀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현 제도상 특별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온라인 교육을 몇 시간만 수료한 후 구청에 가서 건강기능식품 유통 판매업으로 신고하면 식약처에서 허가해준 성분 리스트 중에서 좋다고 알려진 몇 가지 성분들을 골라서 공장에 만들어달라고 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디자인을 예쁘게 하거나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고용해서 마케팅에 올인을 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심지어 허위 과대 광고까지 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고 그 돈으로 벌금을 내고 또다시 더 많은 허위 과대 광고를 하며 이득을 얻는 것이 꽤 많아요.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마케팅일까요? 비록 식약처에서 허가를 했을지라도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직접 많은 연구들을 분석하고 제대로 확인한 뒤 정말 잘 만들어서 비록 적게 팔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판매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러한 분들과 맞서기 위해 직접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어요. 저는 연구비를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매 편당 발생하는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는 저희 팀원 편집비는커녕 유료 논문 하나마저도 구매하기 어려워요. 제가 건강기능식품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 사실 자리에 한번 앉으면 하루에 20시간 정도씩도 입에 단내나도록 논문들을 검토하는데요. 사실상 저로서는 의사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 인생을 걸고 하루 종일 관련 논문들을 분석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판매로 인한 수익이 없다면 콘텐츠를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허위 과대 광고라는 일부 건강기능식품 업자들의 맞설 힘도 없어요. 저는 비록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지만 지식과 신념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의 보건 비용을 줄이기 위해 효과가 있는 성분과 효과가 없는 성분을 추려내어 주제별로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고 신념을 가지고 연구하기 때문에 단순히 잘 팔린다는 이유만으로 효과가 불분명한 성분을 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궁금하셨던 부분이 풀리셨으면 하며 저는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